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하는 현상 3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싫을 때마다 이거 찍고 약간 좀 심심해서 찍는 경향도 있긴 한데, 아무튼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에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요 회계 굉장히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편이랑 2편을 혹시 안 보셨다면 집중하는 현상 3을 보시기 전에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정리하자면 집중하는 현상은 이제 한 군데로 몰리는 현상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항상 어떤 생태계든 이 부익부 빈익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누어지는 것처럼 1등과 항상 꼴등이 생기고 1등을 하는 독점 현상이 일어난다. 요 현상은 집중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집중한 현상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기 현상이 올 경우에 더더욱 이 집중한 현상이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아주 일상적인 예를 보자면, 공부를 아주 다 잘하는 사람들은 모아놓은 뭐 의대나 이런 데서도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1등의 힘은 더더욱 확고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다들 95점을 맞는 사람들이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굉장히 또 넓은 스펙트럼으로 갈려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95점을 맞는 1등이 있는 반면에 40점을 맞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한 현상이라는 거는 시험이 어려워지고 어떤 특정 상황의 생태계가 어려워질수록 그 집중화가 심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에서도 사회가 굉장히 그 혼란의 전국이 가면 갈수록 양당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편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생존이 어려워진 상황이 생길수록 이 집중화 현상은 가속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집중화 현상과 관련되어서 이 재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조지 소로스의 그 책을 조금 몇 권 읽어보시면 다 여러 차례 나온 얘기인데, 영어로 뭐였더라? 리플렉시비티였나? 뭐 아무튼 그래요. 네, 이 재기성이라는 게 흔히 유튜버들이 이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들 하던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제대로 책을 읽었나 굉장히 의심스러운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책에 말하는 이 재기성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정말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A와 B가 있는데 이 둘이 상호작용을 한다 라는 게 이 재기성의 핵심이에요. A와 B가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상호작용이 주식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어떤 뭔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영업이익이 오를 것이라 판단되어 미래 기대감이 생기고 주식의 가격에 반영된다. 이게 원인과 결과적인 마인드예요. 어떤 특별한 A라는 원인이 있을 때 B라는 가격으로 회귀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A라는 어떤 특별한 호재나 어떤 A라는 영업이익에 EPS의 증가가 있을 때 B 주가가 오른다 라는 개념이 원인과 결과에서 이 생각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사회과학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칼포퍼의 그 뭐죠?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A의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사회과학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게 그 생각인데, 조지 소로스는 이걸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사회과학에서는 A와 B 마치 물리학의 법칙처럼 공을 위로 던진다. 중력의 영향으로 땅으로 꽂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A와 B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말하는 이 재기성의 핵심은 상호작용이에요. A와 B가 서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이 뜬구름 잡는 소리는 또 무슨 소리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주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B를 주가라고 생각하고 A를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조지 소로스의 금융의 연구술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이 책을 대부분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책이.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자마자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막 재기성이 무슨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 뭐 EPS로 회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던데 그런 내용이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 이렇게 A와 B, A가 영업이익, EPS, 그리고 B가 주가. EPS 다들 아시겠죠? 어닝 per share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둘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소로스가 말한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 특정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다. 해당 회사가 높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발행한다.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누군가가. 해당 회사가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한다. 해당 현금으로 다른 회사를 합병한다. EPS가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긴 하는 거는 EPS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을 우리가 먹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원래 주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현금 흐름파의 그 발상이잖아요. 근데 그 발상에 대해서 조지소로스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해서 일반적으로 결과가 주가겠죠. 결과가 상승해서 원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EPS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재기성이다라고 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A, 영업이익이 B, 주가랑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그 주가가 오른 것을 이용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회사 합병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올릴 수가 있다. A를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핵심 생각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제 양성 피드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옥시토신과 그 자궁 수축과의 어떤 그런 관계처럼 양성 피드백이 생긴다는 개념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주가가 오르면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찍어내가지고 M&A 대형 회사 합병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1차적인 어떤 재기성의 의미예요. 주가가 올랐을 때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대형 회사의 M&A. 한마디로 큰 대형 회사가 소규모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커지는 집중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긴 제 생각이에요. 이 집중 현상.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나 이런 회사를 볼게요. 테슬라나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원래 인스타그램이 얘네 회사가 아니었죠. 인스타그램을 합병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가가 오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함으로써 M&A를 통해서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특정 하나로 대형 회사가 몰리는 그런 개념이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예로 하나의 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말씀, 그러니까 제가 가장 공감하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정치와 기업의 그 재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과연 그 내재 가치가 튼튼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회사가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좀 형편이 없어요. 근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대중이 몰리고 끌어주는 힘이 있으면 주가가 오르고 유상증자 찍어내가지고 그냥 현금을 모은 다음에 EPS가 증가하는 방식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치와 기업의 재기성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업이 있는데 어떤 당을 밀어준다. 이 당이 당선이 된다. 그럼 이 당은 이 회사의 가치와 불문하게 밀어줄 수밖에 없다 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것도 재기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 이렇게 관계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기업의 특별한 어떤 자연 가격, 내재 가치, 인트리식 밸류나
밸류나 내추럴 프라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 올라간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 재기성의 핵심이. 끌어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끌어주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집단을 생각을 해보면 이 양당화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양당이 분명하게 갈려 있는 그 지역으로 보통 지역으로 갈리잖아요. 해당 지역이 추구하는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산업으로 재기성이 발동되어 양성 피드백이 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그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약간 집중화 현상과 재기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 대형주를 볼 때 약간 좀 또 다른 측면으로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은 이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결국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하나의 어떤 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세상을 바꾸는 흐름을 만들고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가령 나폴레옹이 이제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다시 왕정체제로 잠시 회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이 대중의 열망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굉장히 이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 정치 집단 양당화 집중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의 재기성의 발동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고 여기서 거품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